Boshqa yo'qmi? Kelishyaptimi mehmonlar? Господин Kan kelishlari kerak edi. Manimcha boshqasiga bo'ladi. Muzaffer aka boshqasiga bo'ladi.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участники сессии. Меня зовут Музафар Каримов. Я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Института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Я буду вести сегодняшнюю сесс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Перспекти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укрепления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ей».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стран, которая признал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уверенных республи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ервым налад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бы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кто начал актив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рынке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имером может служить созданное в 1992 году совместное южнокорейско-узбек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Uzdeo Motors.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активно начал входить на рынок Узбекистана в отраслях, связанных с 맨 처음에 그 대한민국은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에너지 그 교육 분야에 진출을 했고 지금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кооперации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Данные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ят как на уровне отдельных стран, так и на уровне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중요한 팩터가 являлась и остаетс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그리고 그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그것은 또 그 한코리아인 다이아스포라입니다. 지금 30명 가까이 코리안 다이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도입 이후에 한국하고 중앙아시아 교역량이 3배나 증가했고 그리고 우리가 더 구체적인 협력 분야 관련 정보들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무역과 경제 투자 협력 발전에 고유한 잠재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에 유니크한 잠재력이 있는 대한민국하고 중앙아시아 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는 노동 자본이 있고 대한민국은 기술이 있어서 합계하는 거는 좋은 협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특별한 특성과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합하면 상호 반영과 경제 유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의 무역은 급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2022년에 87억 달러로 2.7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투자 협력입니다. 투자 협력도 경제 협력에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교통, 인프라, 기술, 혁신 등 중앙아시아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투자자이자 카자흐스탄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큰 투자자입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위 5대 중요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베로플라스트 생산 공장,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 공장, 투르크메니스탄 키알리 가스 화학 단지 등 협력 분야의 경제 특구 개발, 농업, 의료, 에너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등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를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한국 기업의 투자로 그 섬유, 자동차, 석유, 화학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융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주요 ODA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국가의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상당한 기여가 기대가 됩니다. 향후 협력 발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 석유 및 가스, 화학, 광업, 기계, 공학, 전기, 공학, 운송 및 물류, 섬유 및 경공업, 디지털, 의학 등의 산업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협정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앙그랭 경제특구 관리권을 인천 자유경제특구에 이전하는 것과 보스턴 릭파름 산업단지에서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관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정방자 관계가 됐고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하고 그 국제 IT 센터 설립에 대한 그 의향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교역 구조는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재료를 한국은 수입을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히토류, 금속, 우라늄, 석유 등 원자재고 수출되고 한국에서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그 생산 장비, 자동차 부품 그리고 그 제조업 화장품하고 의류를 포함한 제조업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분야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한국 제품도 중국하고 일본 제품과 경쟁이 잘 됩니다. 그 최근 최근 10년 동안 한 중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노동 분야가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코리안 다이아스포라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이사가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그 기빈 여러분, 제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몇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무역 및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 최근 몇 년간 교역과 합작회사 수가 거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도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다각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 대한민국의 유럽, 유라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2020년에 계획은 23억 달러, 한국 투자액은 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투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100개 가까이 그 140억 달러짜리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2017년에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510개 기업이 있었고 올해 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30개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80개 한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 50억 달러를 넘는 유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녹색에너지, 디지털 기술, 기계공학, 화학산업, 전기공학 및 섬유산업, 인프라 개발, 도시계획 등 분야를 포괄합니다. 한국과 협력하여 한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 한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 센터, 농기기 R&D 센터, 한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협력센터 등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건설 및 화학기술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협력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그 한 우즈베키스탄 스텝 협의서가 그 재결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국 간 그 FTA 재결에 대해서 그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양국 간 그 잠재력이 있는 협력 분야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개 제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중화가 경제적인 협력을 매우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워킹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투자 기술 협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히터료 그 개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교통 운송 그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그 교통 운송 루트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히 그 자동차 도로 운송 도로 현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 파트너들이 그 고속도로 그 건설 프로젝트 적극 참여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 큰 도시의 그 고속도로 그리고 휴게소 건설 그리고 고속도로 관련 시설 건설 사업들의 적극 참여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운송 분야에 전문하는 그 전문가들 교육 프로젝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 교통 운송 정보센터 설립도 중요하게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중앙아시아 간 그 경제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오늘 이 포럼에서 의견을 나눠서 그 토의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Мухсин Мурадулаевич, за ваше выступление. 감사합니다, Мухсин Мурадулаевич. Хотелось бы еще добавить, подчеркнуть высказанные вами идеи о вкладе Южной Кореи 일단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частности, 한국의 그 именно 중앙아시아 поддержк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저체로 그 경제 자유 특구가 설립되었고 한국 자본으로 그 나보이 경제 특구가,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그 한국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파트너들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어서 산잘 톨드코지비치 살탄베이크ов 키르기스탄 그 국제 전략 경제 전략 연구소 소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Меня слышно, да? Да, слышно. Да. Ну, во-первых, хотел бы 안녕하십니까,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기빈 여러분.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우선 우즈베키스탄 전략지역 태동양 산하 전략지역 연구소와 HK 플러스 국가 전력 사업단한테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лица Института исследо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키르기스탄 그 경제 정책 연구소에서 참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됩니다. 키르기스탄은 30년 넘게 경제, 문화, 인도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9개월 동안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의 교역은 5배 증가해서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몇 년 동안 전자상 거래가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는 기업가와 소비자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적인 무역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고 싶습니다. 2020년 말까지 대형 전자상 거래 플랫폼은 아시아에 위치하며 시장 규모는 2조 달러입니다. 한국은 2023년 말까지 일본 앞지르는 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네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시장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심부 위치한 지리적으로 위치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경로의 물류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간 철도 연결을 이란과 터키, 궁극적으로 유럽, 특히 남동부 유럽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중국에서 남동부 유럽까지의 경로는 900km로 단축될 수 있으며 7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국가의 교통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우체국은 한국의 디웨이라는 업체랑 그 협력을 해서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그 우편 물류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온라인 결제 보안, 사이버 보호 등 디지털 기술 발전 수준이 높습니다. 이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면 키르기스탄 공화국의 전자 결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경제 구조는 농업 부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 GDP 연평균 성장률은 6.2%였고 중앙아시아 인구는 약 7,700만 명을 달하며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산을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발전 단계에서 산업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며 세계 제빈국 대열에 오르며 현대 산업 강국으로 돌았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노동 집약적인 수출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초반 국경 중화 항공업화로 나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정책은 재벌이라는 대기업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한국 재벌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Fortune 500 대기업을 포함해 경쟁을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경영 관용해 개선을 전념함으로써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산업화를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중앙아시아하고 협력은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을 언급하고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국가들이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증발률은 16% 증가하며 이는 정상적인 강수량을 유지하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강수량 감소는 말할 것도 없이 강수분 함량 감소를 동반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지역의 기후, 경제,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녹색 성장 주장한 제조 국가 중 하나이며 그리고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은 한국에서 위치했고 이와 함께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앞선 기술과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녹색 기술 이전과 경험 교환이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 협력의 또 다른 우선 분야는 장초 산업입니다. 전 세계로 장치 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에 인식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GDP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고용 수준, 대외 무역 및 기타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키르기즈스탄은 장초산업공원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제조의 공화국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부터 중앙아시아 전역에 오른바 한류
한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장조 산업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부산영화제에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감독과 각본가의 합작이 그 아시아 최고의 시리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협력은 유명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오늘 대화에 참여하는 있는 국가들과 다자적, 양자적 영역을 막론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더욱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양국 기관의 공동 임무 및 유사한 목표를 관련하여 공동 데이터 분석 분야 경제 협력 발전을 통한 양국 지도부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키르기스탄 협력에 있어서 어떤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그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무역, 그 투자 등 분야에서 큰 파트너입니다. 이제 이어서 카자흐스탄 경제부산하 그 연구소 소장님한테 발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앙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이렇게 주관을 해주신 우리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단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려면은 우선은 우리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에 열리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민국하고 카자흐스탄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문화 관계를 맺은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한국에 경주라는 이제 옛날 도시가 있었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크로드의 그 동쪽하고 서쪽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통로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이런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이제 관계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서로 간의 교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들 그리고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은 중앙아시아하고 대한민국하고 중앙아시아 간의 교육은 두 배로 이렇게 증가가 했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교류 이제 나라들 보면은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교류 그런 이제 금액은 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제조를 위한 그런 부품들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에는 이제 과자 공장 그리고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이 퀄리티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이제 경험이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아스타나하고 팔라달에서 그런 이제 공장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한국하고 그런 이제 협력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카자흐스탄 간의 교육에 대한 교류가 어떻게 보면은 9.6조억을 이제 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금 현재는 많은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파트너십 이런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한테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우리로부터 받아서 수입을 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협력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분야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의 지리학적 그런 이제 위치도 이용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이제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하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렇게 교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부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서 850명의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인간적인 자본에다가 투자를 해야 중앙아시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앙아시아하고 대한민국 간의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풍부한 그런 지하 자원을 한국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미래를 이렇게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Руслан Сейкович, за ваше вдохновляющее выступление. 루슬란 세이코비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중앙아시아 협력은 먼 역사로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중앙아시아도 그 소련의 일부였고 그 이후에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독립되면서 북방 경제도 일부가 됐고 이제 발표 자리를
соседней республики. 우리 그 이웃 국가인 그 타지키스탄 대표자이신 카리모 마브두나 티무ров나 그 국제 관계 및 경제 연구소 그 대표자이십니다.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감사드립니다. Я 본 хотела бы отметить, 포럼에서 что 이렇게 참여하게 экономическо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о 제가 странам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한국과 региона, 중앙아시아 국가 естественно, 간의 носит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경제 характер. 협력은 호혜적입니다.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и для непрерыв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지속적인 경제 необходимы 발전을 위해서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и 대한민국에게 новые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в 자원과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새로운 Азии. 해외 시장이 Южная 필요합니다. Корея для стран, для 한국은 данных 인프라 стран 구축, является 도로 важным 및 партнером, 철도 건설 обладающим 분야에서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첨단 기술, капиталом, 자본, техническими 기술 수단 средствами 및 и огромным опытом 방대한 경험을 создания 보유하고 있는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국가의 авто- и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развитие 이 данных 지역의 направлений 발전은 значимо 중앙아시아의 для всех 모든 стран 국가에게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이 странами 지역 региона 국가 간 непрерывно 협력은 растет. 지속적으로 Однако 성장하고 있습니다. потенциал в 그러나 отношениях 관계의 до сих пор полностью не 잠재력은 раскрыт, 아직 완전히 что 밝혀지지 обуславливает 않았으므로 необходимость 각자의 특성을 проведения 고려하여 стратегии 상호 обоюдного сближения 화해 с учетом 그런 전략을 особенностей каждой из 유능하게 стран региона. 구현해야 합니다. Для этого важно 이를 изучить 위해서는 текущее 한국과 положение в 중앙아시아 국가 экономическом 간의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경제 협력 между 현황을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연구하고 странами 국가들의 제적의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경제 а 발전을 также 위해 выявить 가장 наиболее 효과적인 эффективные 방향을 모색하는 направления, по 것이 которым следует 중요합니다. двигаться для оптимального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 Корея и Южная 한국은 интересна 무역과 Таджикистану 경제 с точки 파트너 зрения 다변화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그리고 경제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기적, а также в 첨단 качестве 기술 및 투자 референтной 채택을 модели 위한 для 잠재 принимания 모델이라는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관점에서 отчета высоких 타지키스탄에게 технологий и 흥미로운 инвестиций. 곳입니다. между Таджикистаном и Южной Кореей есть 타지키스탄과 много 한국 неиспользованных 사이에는 아직 возможностей, 개척되지 эффективное 않은 использование 많은 которых в 기회가 있으며 дальнейшем будет на пользу 향후 обоих 이를 государств и 효과적으로 стран 활용하면은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양국 И в этом 모두에게 이익이 направлении 될 уже 것이라고 началась 생각이 активная 됩니다. работа. 그리고 이 Как летом этого 방향으로서의 года в Душанбе 작업이 прошел 이미 очередной 활발히 진행되고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й 있습니다.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그래서 이번 форум Таджикистана и 여름에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타지키스탄과 Форум был 대한민국의 организован по 다음 инициативе 기업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투자 по 포럼에 инвестициям и 두šan베에서 열렸습니다. управлению 이번 포럼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타지키스탄 имуще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공화국 투자 Таджикистан 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국 посольством 유재산관리위원회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его 주한 работе 주한 приняли 대한민국 участие 대사관과 более 협력하여 150 주체가 되었으며 инвесторов 타지키스탄과 Таджикистана 대한민국에서 и Кореи. 150명 Форум был 이상의 направлен 기업가 на 및 привлечение 투자자가 инвесторов 참석을 했습니다. и 이번 포럼은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한국의 в 투자자와 экономику Таджикистана, укрепление 기업가들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타지키스탄 приоритетных 경제로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ферах. 끌어들이고 На форуме были 우선은 обсуждены 경제 возможности 분야에서의 Таджикистана 협력을 для 강화하는 расширения 것을 торговых 목표로 했습니다.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포럼에서는 두 государствами 국가 и 간의 создание 무역 совместных 관계를 предприятий 확대하고 в 산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분야에서 합작 У 투자를 Таджикистана есть большие 창출하기 위한 возможности 타지키스탄 для 가능성에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대해서 Южной Кореей. 논의했습니다. внедрение 타지키스탄은 한국과 богатого 협력할 опыта 수 있는 новых 좋은 идей 기회를 갖고 южнокорейских 있으며 инноваций и 그거는 притока 아래와 прямых 같다.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и 아래와 같다고 финансовых 생각을 합니다. услуг в 풍부한 таджикскую 경험, экономику, 새로운 создание 아이디어,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 한국의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혁신 도입,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FDI в 유입, области транспорта и 타직 коммуникаций, 경제, 금융,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서비스, горнорудной, 운송 및 통신, текстильной, 기계공학,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광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уризма. 섬유 가공 Как 산업, известно, 관광 Таджикистан по 분야에서 한국 гид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му 자본을 활용한 потенциалу 합작 занимает 투자가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тран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타지키스탄 수력 발전 Экономический 잠재력 эффективный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потенциал 지역 국가 중에 Таджикистана 1위를 оценивается в 차지하고 있습니다. 317 타지키스탄의 миллиардов 경제적 유효 киловатт-часов, 잠재력은 что составляет 69% от 3,170억 общей величины 킬로와트로 гидропотенциала 추산되는데 стран 이는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го 중앙아시아 региона. 지역 А 국가 вот 전체 수력 использует страна 잠재력의 этот потенциал всего лишь на 9%를 5%. 해당하지만은 выгоды от 타지키스탄은 освоения 이 잠재력의 гид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5%만을 потенциала для 사용하고 있습니다.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타지키스탄과 Таджикистана и 중앙아시아 также для 지역의 всего 지속 региона 가능한 발전을 위한 большие. 수력 Это 발전의 잠재력 использование 개발의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이 источников 점은 энергии, 엄청납니다.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концепции 녹색 зеленой 경제 экономики. 기념에 производство дешевой, 부합을 하는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й 재생에너지에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사용할 수가 있고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그리고 углекислых 저렴하고 газов в атмосферу, 환경 сбережение 친화적인 топливных 그런 ресурсов, 전기 생산할 수가 которые 있고 интенсивно 대기 используются сейчас 중으로는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이산화탄소 배출 устойчивое 감소할 수가 управление 있고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현재 обеспечение 전력 водной 생산에 безопасности, 집중적으로 защита от 사용되는 селей, 연료 наводнений 자원을 и 절약할 исключение 수가 риска 있고요. засух.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할 수가 있고 물안보를 보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류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가뭄 위험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전략 부족을 중단하고 새로운 생산 능력을 창출하며 잉여 전력을 수출할 지역 가스 촌 라인 이제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타지키스탄은 또한 소묘, 식품, 광산업, 물론 관광 분야의 영토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 기업가의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과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대외 무역액은 미미하며 2021년 기준입니다. 금액은 미와 5만 6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타지키스탄 실제로 한국에 아무것도 수출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 컨테이너 부품을 소량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 회전율 다각화 가능성을 주로 생산 현대화와 물류 연결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기업은 타지키스탄의 전주기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타지키스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5년, 2020년 타지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자 총액은 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타지키스탄 교통부와 한국수출은행은 올해 두샨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예비조사와 타당성 조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비조사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은 2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비조사 작업은 한국국영절도공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타지키스탄 경제 실물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를 늘리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시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첨단 산업의 발전, 국가 경제 현대화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과 협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작용 영역을 확장합니다. 또 다른 협력 분야는 관광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타지키스탄 정부 산하관광개발위원회와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님 간의 협상 틀 내에서 선언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분야를 결정하고 역사, 문화, 자연 및 기준 관광 인프라에 대한 더욱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 그룹 장소를 작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지키스탄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정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취득 절차 단순화, 비자 면제 제도 도입, 국내외 기업가에게 혜택 제공, 관광 관련 분야의 과세 수준을 낮춰 외국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 기술, 자본이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전연 자원과 결합될 수 있다면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지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단계에 접근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제력 있는 경제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Тимуровна, за ваш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м было очен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о том, каково сейчас состоя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Таджикистаном 한 타지키스탄 협력이 현재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 지난 발표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아시아와 그 한국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교역이 계속 늘어나지만 그 대한민국의 그 동상의 0.5%만 중화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인적 자본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 투르크메니스탄 대표자가 말씀하시겠습니다. Слышно, да, меня? Да, слышно. Спасибо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е слово. 감사합니다.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크라밀 하미오비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럼 참석자 여러분. 중앙아시아의 현 상황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전과 기회에 관한 세션에서 고려된 문제 논의 논문 발표에 앞서 특히 원장 상하 전략 지역 연간 연구소의 지도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한국국제지역연구센터는 회의를 조직하고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유익한 작업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특히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특히 즐겁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대표하는 센터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는 사실을 지역 내 동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의는 비록 온라인 형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며 우리의 지식을 조정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시스템이 세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포럼에서 동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과장 없이 자신의 결론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일종의 정치적 나침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 모든 정치 플랫폼에서 예외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전략적 대화가 가장 유망한 대화 중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의 관계가 우호 관계와 병등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과의 양자 대화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11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국가 지도자이자 구르반굴르 베르두무하메도프 의장이 서울 방문을 하면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뉴욕에서 그런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세르달 베르두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회담이 양국 관계에 주가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회담 말미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멘의 관계와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얻었으며 오늘날 상승세를 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님 여러분, 오늘날 터키메니스탄과 한국은 첨단 산업 및 산업기술 구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무역, 경제, 에너지, 운송 및 물류 분야의 디지털화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엄청난 기회를 공동으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양국 외교부 장관 간의 협상에 이어 터키메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터키메니스탄은 또한 중앙아시아 한국 포럼의 의장국 우선 순위를 설명했습니다. 운송 및 물류, 의료,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정보통신 기술, 교육 및 과학, 관광은 이제 포럼 의장인 이제 터키메니스탄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핵심 그런 분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교육 및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교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터키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현대 인지니어링과 LG 상사는 LG가 터키메니스탄 갈크느시 유전의 황으로부터 가스를 정제하는 그런 시설을 이제 건설했고, 키안리 마을에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을 위한 가스학 그런 단지도 건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터키메니스탄은 운송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멘 측은 조선 분야 한국 파트너들의 제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터키메니스탄에서 현대적인 스마트 시티 건설에 관한 터키멘 청년들의 공공 발의 포럼을 이제 개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시티 개념이 구현된 아르카다흐 2단계 산업 시설 건설에 국내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 과학 및 교육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2008년 도울렛 마멧 아자디 터키멘 국립세계언어연구소의 한국어학과가 이제 개설되었으며 2019년에는 그 기반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어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터키멘 사람들에게 새벽의 나라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탄 한국어 교육 그런 학원이 생겼습니다. 2020년 설립된 터키메니스탄 교육부 혁신정보센터의 틀 내에서 한국정보센터 터키메니스탄 교육 시스템의 기술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개설하며 웹에서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계 및 프로그래밍, 인터넷 및 전자 교육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우리 동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 형식의 틀 안에서 아시카바트에서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엄청난 잠재력 실현을 또한 협력이라는 이제 주제로 진행되었답니다.
이런 공식은 청소년의 역할과 잠재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향후 파트너십의 핵심 영역을 결정하는 의제를 개발하려는 포럼 참가국의 노력에 반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국가들 사이에 확립된 유익한 대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형식과 주제 확장해야 되고 장기적인 다각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청소년 인센티브의 촉진을 감안해서 동료 여러분의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후원으로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고급 연수 과정을 매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매년 이 지역 국가에서 개최되는 중앙아시아 및 대한민국 청소년 축제와 같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관계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16차 중앙아시아 공화국 국가들 협력 포럼들 내에서 아시카바드에서 개최된 양국 청년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포럼은 재생에너지, 디지털 및 디지털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 세명, 공학, 로봇 공학, 스마트 시티 등 이와 관련한 저는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에서 청년 스타트업 프로젝트 전시회를 조직하여 젊은 기업가의 개발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파트너와 투자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망은 우리의 특정한 공동 경제 프로젝트와 인도주의적 문화적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연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중요한 전문가들의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작업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메드ов 소장님. 그 센터는 그 새로 설립됐는데 앞으로 하시는 활동에 많은 성과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 경제 연구소 소장님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경제적 중 하나이며 기술 준비성과 혁신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하이테크 제품과 로우테크 제품의 생산량은 각각 2%와 23%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수출입을 분석을 해보면은 총 수입량에서 2017하고 2022년 이들 상품의 비중이 40% 이상이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장이 있습니다. 동시에 수출에서 하이테크 및 로우테크 제품의 중요성은 2017년 6.1%에서
10%로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지금 현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여기 우즈베키스탄의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 이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은 고용 폐기물 수집 및 재고 서비스를 범위를 이제 100%로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65%까지 높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은 한국의 고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폐기물의 49%가 재활용을 위해서 보내지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서 간주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제 패널의 예측에 따르면은 21세기 중반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에 이제 속하게 될 것이며 가뭄이 증가하고 합리적 이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자원 문제가 더욱 시급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국가의 물 공급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중화하고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의 틀 내에서 물 전략 기술이 적용되는 전체 토지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200만 헥타르에 이제 달하는 농작물을 관계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이 직접적인 물 전략 기술과 대체 수자원 이용 기술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 배수위원회 정보를 바탕으로 IMRI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바에와 따르면은 한국의 관계 면적은 110만 헥타르이며 물 전략 기술이 적용되는 면적이 60% 달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연구하고 한국의 이제 현대적인 물 전략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저렴한 자금 도달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수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교육진흥원 에피스에 따르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실 농장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3배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청년들 이제 창업 생태계 조성, 농산업 인프라 조성,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이 스마트팜 확산 이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은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과학과 혁신의 구현, 농업 부문의 새로운 접근 방식, 현대 농업 기술 조치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각 지역의 센터를 조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2021년 파워 프로젝트의 미래 시대를 위한 스마트 농업을 시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밋 굿비진의 좋은 제안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화는 서로 의견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일단 중앙아시아 참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고 이제는 한국 측 대표들이 좀 더 열서를 해주시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민 교수님한테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다른 발표자분들과 함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한중앙화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한중앙화 경제협력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중앙화 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력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교역액은 65.2억 불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은 16.5억 불, 수입은 48.6억 불입니다. 이거는 저희 한국무역협회의 2022년 기준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이 있고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 우라늄, 합금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에서 실제로 지내다 보면 예전에는 사실 5, 6년 전만 해도 일본차, 도요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현재는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상이 조금 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품목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원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의 원유가 러시아 쪽을 통해서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 항공편이 얼마나 다니느냐는 또 인적 교류가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느냐를 구분짓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텐데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는 주 10회 항공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아스타나가 함께 운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로 제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위주로 이제 주요 경제 교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카자흐스탄은 먼저 삼성물산이 95년부터 2003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구리 광산 업체인 카장무스를 위탁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고요. 국민은행도 진출했다가 지금은 철수했지만 진출을 했었고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현재 알마티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동보일러나 린나이코리아 같은 보일러 회사들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롯데제과는 이제 중앙아시아 최대 과자 회사인 라하트를 인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은 다양한 과자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알마티 최초의 지하철이 생겼을 때 그때 전동차를 납품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토건은 저희가 주로 하이빌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아스타나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카자흐스탄 내에 어떤 아파트 분양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알마티에는 우림건설이 진출해서 애플타운이라는 큰 단지를 건설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 조립공장이 또 코스타나이와 알마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알마티 순환고속도로를 짓는 큰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고 최근에는 저희 편의점인 CU를 카자흐스탄에 진출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요. 대신에 이제 CU가 직접 진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 우즈베키스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자흐스탄에는 저희 한국에서 먹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라인이라고 하는 고려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이제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CU를 가지고 와서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기업 간에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2.1억 불 교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수출이 21.8억 불, 수입이 2,800만 불입니다. 수출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 품목으로는 역시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 합성수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수입 품목으로는 펄프, 의약품, 순면, 직물 등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 항공편은 주 14회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항공편이 운항되는 국가일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즈벡항공이 3개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경제 교류로는 산업은행이 진출해 있고요. 대한항공이 나보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데 참여했었고, 한국가스공사, 롯데캐피탈, GSENR이 수르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KT도 진출을 해서 이스트텔레콤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인터넷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 고속열차를 수주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특이하게 한국 내 우즈벡 노동자가 연간 3,500명의 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합법 체류 최소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르기즈스탄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의 교역액은 3.73억 불이고요. 수출은 3.7억 불, 수입이 100만 불입니다. 수출 품목으로는 역시나 승용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있고 여기도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입 품목으로는 비금속 광물이나 버섯류, 꿀 같은 거를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양국 간 항공편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원래 직항이 없다가 2022년에 티웨이 항공이 최초로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경제 교류로는 키르기즈스탄은 앞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랑 좀 다르게 그 국제 협력 분야에서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코이카가 사무소를 개설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에서 이제 농업 발전을 위한 이런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액은 9,304만 불이고요. 수출은 9,267만 불, 수입은 36.8만 불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기계류, 화물차, 승용차, 자동차 부품, 역시나 자동차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면화나 알루미늄이 많았습니다. 양국 간의 항공편은 직항은 존재하지 않아서요. 보통 알마티나 타슈켄트를 통해서 타지키스탄을 갈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 교류로는 사실 제가 오늘 발표 들으면서 이 부분을 좀 채워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한국어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유명한 기업과의 관계는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간 교류나 한국어나 혹은 한국 문화적인 그런 행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교역액은 857.5만 불이고요.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사실 2016년 자료를 보면 이게 3억 불 교역량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전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니 코로나 때 완전히 떨어지고 아직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 등이 있고요. 수입 품목은 기타 직물 제품이나 의류, 액세서리 등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 항공편 역시 타지키스탄처럼 존재하지 않아서요. 보통 이스탄불이나 모스크바 아니면 아부다비까지 경유를 해서 한국에서 투르크메니스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 교류를 살펴보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에서 좀 한국이랑 협력을 많이 한 것이 보이는데요. LG 상사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갈키니시 가스탈 설비 플랜트,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 등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마리 가스 직업훈련원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해서 이 가스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전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양자 경제 협력을 봤는데요. 한 가지 좀 요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다자 협의체 포맷인 것 같습니다. C5+1 포맷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도 한국은 사실 굉장히 일찌감치 이 C5+1 포맷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이 대화하는 어떤 그
대화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2017년에는 이제 사무국이 개소하면서 조금 더 그 교류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해서 2020년에는 다자경제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 국가의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중앙아 기업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든지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함께 진행하려고 다자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 발표는 어쨌든 경제 협력 현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애매해서요. 제가 결론을 대신하여라고 붙여봤는데요. 제목을 일단 그 협력 현황을 지켜봤을 때 한중아 간 다양한 양자, 다자 형식의 경제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야가 금융, 건설, 교통, 인프라 분야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장돼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협력이 좀 많이 관찰되는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고립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은 다시금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다른 이제 문화 세션도 나오겠지만 30그 한중앙아 협력이 있은 지 30주년을 넘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좀 점검하고 단기적으로 경제 협력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정서적으로 좀 공감하면서 아까 그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적인 접점이라든지 경제적인 접점 어떤 분야든 접점이라는 것을 조금 찾아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30년의 어떤 경제 협력 뭐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в условиях активной либер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그 우즈베키스탄 그 개혁 정치 쓰면서 그 동산 그 분야에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즈베키스탄도 보시면 그 한국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기아도 우즈베키스탄 조립 공장을 설립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김종형 그 교수님한테 그 발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 할 말은요. 와우. 이미 우리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이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은 시작이 되었고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장이 미래의 우리 중앙아시아와 한국과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앞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했고 또 식별을 했듯이 우리는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 각국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영역을 강화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공간적 연결성의 제약은 물류 비용이나 같은 그런 공급망 안정성에 약간의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에 있어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비공간적 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적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문화와 관련된 경제와 문화 연계된 그러한 경제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 한국 중앙아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연결성 강화에 대한 방안 고찰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경제 협력 방안 그리고 발전을 위한 협력은, 특히 신뢰가 없는 경제 협력은 아마 부작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아마 낮아질 거라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초 위에 경제적 협력을 확대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 문화교류, 상호이해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류의 장 또한 문화교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그 위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우리가 아마 지속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우리 경제 협력과 문화를 잇는 경제 이론은요, 일본의 무역 이론가인 나가시마 모형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제적 정치적 요소 그리고 기술적 진보 또 사회 문화적 선호도가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상품에 영향을 주어서 양자 교역, 무역 확대 또는 경제 협력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원 디렉셔널한 한 방향성을 가진 이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요소인 왼쪽 위에 보이는 세 번째 요소, 문화 요소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화 요소가 국가 이미지에 그리고 상품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현상인 한류가 대표적인 현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한류라는 것이 한국과 그리고 상대 국가의 이미지를 서로 좋게 만들어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켜 양자 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이론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요, 이 한 방향적인 일방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 서로의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적인 협력 방안을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문화 요소 중에 우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 그 중에 공간을 뛰어넘는 비공간적 요소 그리고 공간적 요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화 접점, 방금 말씀드린 한류, 한국의 문화적 컨텐츠에 대한 소비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 중앙아 국가에도 2000년 초부터 이미 한국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게 되죠. 이 한류라는 것은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간적 문화 접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 드라마인 오린, 주몽, 대장금, 겨울연가 등이 공중파 TV로 반영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영화, 음악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카자흐스탄의 K-팝 영향을 받은 Q-팝이라는 새로운 청년 문화가 탄생을 하였는데, 이거는 아마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떠한 문화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창발 또는 생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그리고 새로운 문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화 전략, 우리의 문화가 어떠한 국가에 심어지는 것이 아닌 그 국가의 지역의 맥락에 따라 새로운 문화로 탄생하는 이런 전략을 짜고 우리가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 협력을 하는 것을 아주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국의 문화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자생적 한류가 2000년대부터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것이 새로운 문화로 발전했다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를 만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생성된다는 것,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한국과 중앙아 지역의 협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화 접점은 고려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까 또 한 전문가분의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전에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과 중앙아는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크로드를 통한 역사적 교류를 갖고 있고, 왼쪽 표에서 보시는 2023년 해외의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한국 음식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려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37년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유입된 고려인들이 한국적 요소가 담긴 음식을 러시아 CIS 전역에 전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마르곱차, 김치, 국시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여기 계신 우리 중앙아시아 참석자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앙아 지역 내에 있는 고려인 수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15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키르기스탄에 19,000명, 타지키스탄에 6,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경제학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 교류의 기반이 없다라고 하면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의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교류의 장이 계속 확장되고 그리고 제도화돼서 우리가 많은 모임을, 많은 만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류의 장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약 4% 미만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의미는 앞으로 우리 중앙아시아와 한국이 두 국가가 무한한 이 경제 협력 확장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같이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господин Ким. Если у кого-то есть... 그 토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나 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Корейским нашим партнерам. 한국 파트너들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Вот мне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вот этот феномен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제가 그 한류 주제가 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тоже. 아까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읽어봤고 그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한류라는 게 Какая-то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ая, планомерная 그 работа. 일부러 한국 정부에서 미리 만들어진 웨이브인지 정책인지 그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такой мягкой силы. 그 소프트 파워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건지 맨 처음에 Какая-то 아니면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ная 그 работа. 어떤 일일이 처음부터 컴플렉스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SNS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모든 분야를 포함한 어떤 컴플렉스한 그 프로젝트인지 지금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고 그 한국 관련된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항상 보여주는데 저는 뭐 이해를 못 할 수 있지만 보이밴드나 그 걸밴드 같은 그 문화를 우리 애들이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진짜 소프트파워를 위한 좋은 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재미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책으로 맨 처음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경입니다. 원래 저기 3파트가 이제 세션 3가 문화 파트인데 지금 네마토프 부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려면 한국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제일 잘한다.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Мне как раз интересен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ий аспект, это же креативная индустрия. Это креативная индустрия, это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ая работа. Мне именно во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аспект интересен. 저는 주로 그 경제적인 그 이익이잖아요. 이것도 그 한류도. 그래서 예. 그 거기에도 그 아스펙트들을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 주시면 됩니다. 예. 내버려 두면 제일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업이나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한류의 유행으로 이어졌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그와 같은 한류의 유행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류를 좀 더 퍼뜨려 보고자 노력하고 돈을 쏟아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다시 민간하게 맡겨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잠정적 결론이 났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문화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류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정기훈 교수께서 얘기한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한류라는 거는 일종의 말 그대로 웨이브잖아요. 이게 흐름이고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K-팝 굉장히 유명한데 이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한국 가수가 없는 K-팝 그룹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게 일종의 문화 현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가 한국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준 거죠. 인류 문화에 있어서 한국적 현상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성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소위 단방향 교류로 한류가 좋으니까 당신들이 반드시 이걸 받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으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게 삶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무형의 자본들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일단 민간 부분에서의 이 한류의 소비가 결국 기업의 상품의 판매에 이어지기 때문에 문화 소비가 활성화되면은 결국은 기업의 참여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만 아마 국가 정부가 주도를 하든 아니면 민간이 주도를 하든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 또는 기업 부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마 기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질문이 없으면 이번 세션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중화 경제적 협력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발표자들한테 그 미래 협력 발전 그 방향들에 대해서도 그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자거래, 자동차 부분, 디지털화, 그리고 인적 자본 발전하고, 그리고 에너지 발전 잠재력, 그리고 기술 이전, 그 녹색 그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인 것들도 나왔고, 발표자들이 역사적인 교류에 대해서 한중화 역사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하셨고, 그 참여자들 의견으로는 우리는 그 서로 협력을 나가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 그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그 파트너 기관 대표자인 무자파르 씨를 그 감사드리고 싶고, 우리 좋은 모델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